바탕화면에 요 한글이라는 요 프로그램 보이시죠? 요걸 들어가 주시면 돼요. 한글은 문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실 예전에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어요. 언제쯤 다뤄봤을 거냐면 우리가 공문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응시 원서 적고 이력서 만들고 했었죠? 그때가 한글을 다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멋 모르고 그냥 한글을 들어갔다면 지금은 간단하게 문서를 만드는 거를 좀 연습해 보려는 거예요. 페이지는 챕터 2번이 되겠고 13, 14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한글에 대한 가장 기초 부분으로 작성 중에 문서를 파일로 저장도 해보고 저장한 파일을 불러도 와볼 거고요. 그리고 그 불러온 파일을 수정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 컴기초 때 엑셀 왜 메모장 배웠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여기 커서가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표시가 생겨 있을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가 A4 용지가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바짝 붙여서 우리가 여백 없이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백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꺽쇠 표시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깜빡이는 커서가 생겨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백을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는 쪽에 보시면 여기 편집 용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용지의 너비를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백은 위쪽이 20mm, 그러니까 2cm, 그리고 머릿말 여백이 1.5cm에서 이 앞에 여백이 총 3.5cm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 왼쪽 여백이 30mm니까 3cm, 요 오른쪽 여백이 30mm니까 3cm,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꼬릿말 여백 1.5cm와 꼬리 여기 아래쪽 여백 1.5cm에서 총 3c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여백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용지 여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용지 여백을 맞추진 않을 건데요. 나중에 내가 이 용지가 굳이 여기서부터 적을 필요 없이 좀 앞에서 적어도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여백을 줄여서 적으시면 된다. 이런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요. 기본적인 종류는 A4 용지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지 방향은 가로랑 세로 중에서는 세로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적을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문서를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로로 되어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주차금지 이런 거 찍으려면 주차금지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로로 바꿔서 찍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건 기본적인 용지이기 때문에 A4 용지의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일단 이대로 그냥 저는 다시 설정 누를게요. 딱히 고친 게 없어요. 자,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드리자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해서 각각의 명령들이 있죠.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리본 상자가 바뀌고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입력 메뉴를 보고 싶다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입력 메뉴를 펼쳐보면 되는 거고, 이 입력이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리본 메뉴가 바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활용할 거지만 우리가 글씨를 적으면 글씨에 진하게를 주거나 아니면 제목의 경우는 좀 크게 적거나 이렇게 서식을 줘야 돼요. 그 서식을 설정하는 툴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예요. 그래서 이따가 요것도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여백이 띄워져 있는 만큼의 이렇게 커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글을 적으시면 돼요. 지금은 실천하라라는 시를 적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내용 적어 보시고
이거를 다 적으셨다면 저장도 해보겠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 저장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는데 우리 폴더 있었죠? 저희 바탕화면에 폴더 있었던가요? 본인 폴더로 가서 거기다 저장해 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를 만들어 놨었고 거기다가 실천하라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 실천하라 그대로 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을 하시면 이 위쪽이 실천하라.hwp 라고 들어갈 거고요. 제가 저장한 경로가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이기 때문에 데스크탑, 이게 이제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에 저장됐다는 게 이 제목 표줄에 나타날 거예요. 창을 닫을 땐 위에 X 누르면 닫아지죠. 우리 한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저장했던 문서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 불러오기입니다. 파일에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기 창이 떴고요. 여기서 먼저 라이브러리에 가서 우리는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에 가서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실천하라를 따닥 해서 열어보시면 실천하라 문서가 열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열어보세요. 다시. 자, 우리가 그럼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파일에서 새 문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종이 접혀 있는 모양 있죠? 요거가 새 문서예요. 요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새로운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넘겨서 보시면 저녁 때라는 시가 있어요. 요거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다 작성하신 분은 아까 전처럼 저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장이 되기 전엔 빈문서 1이라고 떠 있지만 파일에서 저장하기에서 아까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에다가 그대로 저장 누르면 여기가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된 게 보이겠죠? 지금 저녁 때 HWP,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에 저장했으니까 데스크톱에 있는 내 이름 폴더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요거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3으로 갈게요. 문서 만들고 서식 지정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좀 아까랑 다른 점이라면 좀 전에는 우리가 서식을 전혀 주질 않았다면 이번에 만들 때는 제목 부분은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어떤 서식을 줄 거예요. 그러려면 블록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블록은 문서 작성 시 문서의 일부분을 범위로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를 입력하고 블록 지정을 해서 서식을 바꾼 후에 저장하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 보세요. 저희도 새 창을 띄울 거니까 여기 종이 접힌 모양 한 번만 눌러볼까요? 새 문서. 그럼 여기다 이제 작성할게요. 자, 빈문서의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우리나라의 높은 산.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이어서 계속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엔터 쳐서 내린 다음에 1위 한라산 밑에는 쭉 요 1위, 2위까지 쭉 적으시면 돼요. 자, 제목의 왼쪽 제일 여백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두시면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또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I자 모양에서 흰색 화살표 모양이 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줄이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해 보세요. 네요. 서식도구 상자가 요 밑에 있는 요 줄이 서식도구 상자예요. 여기서 함초롱 바탕이 글씨체라면 그 옆에 있는 CPT가 글씨 크기입니다. 이 글씨 크기에 글자 크기에 펼침 단추를 눌러서 18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글씨가 커졌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블록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서식도구 상자의 가운데 정렬까지 누르시면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글자 부분도 범위를 잡아 볼 건데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번엔 두 번째 줄의 왼쪽 여백에다 놓고 아래로 끌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범위들이 쭉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번에도 글자 크기의 펼침 단추를 눌러서 12포인트로 맞추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글씨가 12포인트만큼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저장하실 거니까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경로는 바탕화면에 있는 우리 폴더 있었죠? 우리 폴더 열고 우리나라 높은 산 이렇게 저장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저장할게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문항도 한번 해보죠.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우리나라 성씨 있는데요. 제주도 올레길도 한번 바로 적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새 문서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제주도 올레길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제주도 올레길을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 20, 요거 가운데 정렬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내용은 여기 아름다운 제주에서부터 범위를 잡고 글자 크기를 11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완성했다. 그러면 커서를 딴 데 찍어서 블록을 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잘 되신 분은 밑에 우리나라 성씨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성씨를 선택하시고 요게 이제 글자 크기가 18포인트. 그럼 여기서 18 엔터 쳐서 맞추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내용 부분도 범위를 쫙 잡아서 여기는 글자 크기를 12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다 하셨을 때 바깥쪽 한번 찍어서 블록 풀어주시고 파일에 저장하기로 저희 그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 있죠? 여기다 저장하는 것까지 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